조국의 친구 최강욱 인턴 하지도 않은 조국의 아들 인턴 시켜줬다. 그런 걸로 해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를 했었는데 어제 또 항소심 최강욱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무죄다라고 하면서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 재판을 마치면서 검찰이 300만 원 그대로 선고해달라라고 했습니다. 판결 결과가 나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재판이 이재명 거의 뭐 오늘 진짜 사색이 되는 날입니다. 겉에서는 허물건한데 재판이 한 3개 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소탐대실 소고기를 탐하다가 대통령을 놓쳤던 이 해경궁 김씨로 지금 의심되고 있는 김혜경 여사님의 그 경기도 법인카드 유혹 의혹 사건 재판이 오늘 9시 반. 지금 9시 33분이네요. 네. 오늘 지금 수원지방 법원에 김혜경 씨 오늘 출석해 가지고 형사 재판 지금 시작된 것 같고 이것도 대장동 50억 클럽.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깜빵 보냈던 박영수에 대한 재판이 오늘 10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뭐 이것저것 많이도 받았더만요.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앞으로는 정의를 구현하는 것처럼 해서 대선 후보니 뭐는 그런 얘기를 해놓고 뒤로는 진짜 이런 추잡한 일을 물론 뭐 아직까지 무죄 추정이니까 제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수사 결과 구속영장까지 발부했던 걸 보면은 진실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데 오늘 10시에 박용수 전 특검 등에 대한 18차 공판이 오늘 진행이 됩니다. 더불어서 김용 전 민주당 민주연구원장 이재명의 왼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재판이 또 오늘 오후 2시에 서울고등법원에 있습니다. 이 세 재판 또 진행된 것이 어떤지 오늘 뉴스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내일 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라도 좀 보면서 좀 속 좀 시원해야 되는데 좀 빨리 우리 재판부 끼리야해서 KTX급으로 좀 빨리 재판 진행해가지고 판결 팍팍 나왔으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저도 힘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재명의 민주당 지들이 일당 되다 보니까 일당에서 최다선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하는 것이 사실 지금까지의 또 관행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국회의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뭐 여러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참 요즘 보면서 느끼는 게 국가의전 서열 1위는 누구죠? 대통령이죠. 2위는요? 국회의장이죠. 그런데 국회의장 위에 또 누가 있는 것 같아? 8위가 이재명이 있죠. 같아. 이재명이. 의전 서열 8위가 지금 2위로 등극해. 그러니까 의전 서열 1.5위 정도 되는 것 같아. 참 이 사태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입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국민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 국회라는 곳이 상권 분립에 의해서 국회라는 입법부가 있는 것인데 그럼 국회 대표이자 그리고 입법부의 수장이 바로 국회의장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 또 다른 기관의 수장이자 대표이기 때문에 대통령 다음 의전 서열이 2위인 그렇죠. 것이에요. 예, 그럼 이런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형평성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당직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게 국회법 20조인가요? 당적을 탈당해야 된다라고 탈당해야 된다고 있죠. 국회법 20조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거기에 이게 명시돼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법이에요, 네, 법. 네, 법이에요. 그럼 이 말은 뭐냐? 국회의장은 중립성을 지켜라라는 그렇죠. 거예요. 입법 취지가. 네, 그럼 입법 취지 자체가 그럼 국회의장이 무슨 권한이 있어요?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헐. 예, 사람들이 그 의외로 잘 몰라요. 맞아요. 무슨 호수아비인 네. 줄 알아.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죠.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을요 상임이나 법사위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상정시켜 버릴 수 있는 직권상정이라는 아주 막강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갖고 있고 당적을 내려놓으라는 것은 소수당을 보호하고 소수당의 의견을 보호하고 제1당 다수당의 폭주를 막는 기능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들은 통상
그것을 마지막으로 정계 은퇴를 해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출마 안 한다라는 그렇죠. 취지인 거죠. 국회의장이 됐다라는 건요. 사실상 국민들로부터 직접 투표에 의해 선출된 건 아니지만 대통령 된 거나 다름이 없어요. 맞아요. 예. 네.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력을 누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 자리에서만큼은 그래도 명예를 가지고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통상 국회의장들은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중립적인 역할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국회 균형을 잡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것도 그렇죠. 사실입니다. 실제로 미국 네. 같은 경우에는 헌법상 상원의장은 미국 부통령입니다. 아, 그럼요. 네, 그러면 네. 그만큼 어마어마한 자리예요. 예.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국회의장이 되기 위한 대한민국 의전서열 2위가 되기 위해서 야당 대표 의전서열 8위의 눈치를 보면서 지금 딸랑딸랑 흔들고 있는 거예요. 저 좀 국회의장 시켜주세요. 참. 네, 대표님 저 좀 시켜주시면 제가 중립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 편 들는데 민주당이 입법 폭주하는데 제가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전심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지금 줄줄이 외치고 있는 형국인 겁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그게 최근에 민주당에서 그 당내 국회의장 선거와 관련된 룰을 개정해서 그렇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또 무슨 말인가요?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죠. 원래 국회의장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를 마치고 나면 통상 은퇴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최다선 의원들에게 넘기는 게 통상의 관습이죠. 관습. 그럼 최다선 의원, 최고령 의원에게 넘깁니다. 그럼 이분들은 당연히 최다선이고 최고령이니 경험과 연륜이 있고 또 여와 야를 중재시킬 수 있는 정도의 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마지막으로 얻고 싶어하는 것은 정치 인생의 명예일 테니 그럼 이 명예를 위해서라도 한쪽으로 치우친 결정을 안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게 따지면 민주당에는 지금 2명이 있어요. 육선의 육선. 의원이 추미애와 조정식이 조정식, 있는 거예요. 추조. 네, 추조가 있는 거죠. 그럼 추미애, 조정식 원래 이 두 누가 사람 나이가 많아요? 글쎄요, 누가 많죠? 제가 알기로는 추미애가 추미애가 많아요. 많죠, 약간. 조정식 의원이 네. 생각보다 어리셔요. 그렇더라고요. 62년생인가 그러세요. 그러면 추미애, 조정식 두 명이 있다면 이 둘 중에 한 명이 전반기의 국회의장, 한 명이 후반기의 네. 국회의장을 하는 게 원래 관습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 이재명 당대표는 민주당을 완전히 개인적인 사당하에 성공을 한 사례고요. 자, 이제 국회의장까지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박아 넣는다라고 하면 그렇죠. 국회 전체를 내 걸로 만드는 거나 비슷한 상황이 그렇죠.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추미애 의원이 약간 거슬리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야, 문재인 때도 통제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국회를 내가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데 추미애 의원이 만약에 국회의장이 된다면 이거 얼루 튈지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렇구나. 네. 예.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추미애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자,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표 때문에 이렇게 압승을 했는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번 총선에 압승한 이유가 꼭 이재명 당대표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죠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런 네. 발언을 네. 했습니다. 자,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당근 빠따 들어갔죠. 당연히 네. 들어갔죠. 수많은 친이대들에 의해서 추미애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했을 거예요. 역모를 꾸미는 거냐? 뭐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야, 이 사람 안 그래도 얼로 튈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런 반발을 하는 거 보니까 권한을 더 주면은 내 뒤통수를 때릴 수도 있을 사람, 얼로 튈지 모를 사람이라고 단정을 지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누군가가 나도 국회의장 할래요라는 그럼 손드는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5선 의원들이 지금 이 갈래를 깨고 내가 의장하겠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과연 손 맞아요. 들었을까 전 의문을 품어요. 맞아요. 이건 뒤에서 분명히 시그널을 어떤 지시가 신호를 냈다. 줬다, 시그널을 줬다. 그러면서 네. 당에서 국회의장에 관한 선출에 관한 규정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은 결승 투표. 해서 네. 과반을 얻어야 된다. 과반을 얻어야 되는데 과반을 못 얻으면은 결선 1등, 2등 해서 많이 나오는 사람이 당선된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구조적으로 어떻죠? 다 친명을 넘어서 다 찐명이잖아요.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밥 먹자라고 하고 이재명도 같이 밥 먹자 했는데 친문이라는 사람들도 뭐 대부분 다 문재인하고 밥 먹으러 가버렸다고. 문재인은 그러니까 그 이재명하고 밥 먹으러 가버렸다고. 이재명이 살아있는 권력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명심이 작용하는 구조를 결국은 가만히 놔두면 이거 나이도 많고 다선이고 추미애한테 갈 것 같으니까 법을 싹 바꿔가지고 다른 사람이 많이 나와버리면은 첫 번째 투표에서 과반수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불가능하죠. 그리고 예. 이제 지금 뭐 처음처럼 한 10명 나와버린다라고 하면요. 국회의원 한 2-30명만 내가 내 편으로 만들면 국회의장 돼버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국회의장 선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서 된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간에 야 국회의장이 그러면 이게 명분이 있냐 2-30명한테 투표 받아서 예. 이렇게 이걸 명분 삼아서 이제 가반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럼 그렇죠. 이건 뭐냐면 결국에는 제가 볼 땐 추미애를 시키지 않기 위해서 투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렇죠. 만드는 거예요. 예, 구조를 오선 만드는 의원들이 거지. 나도 도전할래요 하게끔 만든 겁니다. 지금 이거. 지난번에 강북구에서 우리 우리 박용진 의원 배제하려고 룰도 해괴하게 만들어서 다 자기들 뜻 관찰하는 그런 모습을 국회의장 선거하는데도 저는 그런 흔적을 그런 그림자를 좀 느낄 수가 있는데 김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건 뭐 당연하죠. 그거는 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룰 변경 정도가 아니라 차라리 그럴 거였으면 제가 봤었을 때 컷오프 시켰어야 맞아요. 사람 저렇게 처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컷오프 시켰어야 맞죠. 예. 근데 이번에 지금 더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곤욕스러운 상황이 발생을 하죠. 곤혹스러운 상황이. 야 분명히 나는 추미애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설계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랬는데 이재명 말이면 다 따라줘야 되는 개딸부대 강성 지지층이 추미애를 1위로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당심은 추미애한테 있는 것 같은데 명심은 딴 데 있는 것 같아요. 딴 데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뭐 미에로 하비바 해가지고 미에로 이제 지금 하비바. 옛날에 미에로 하이바 하이바 맞아요. 예. 거기에다가 걔네 미에로 그런 거 하비바 참 막 잘해. 해서 네, 참 참 잘해요. 네. 그럼 이제 이걸 해가지고 지금 추미애를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띠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대로 하면 지금 원내대표도 그래요. 당대표는 자기가 다 또 하고 싶으니까 또 이것도 남의 입을 빌려서 연임서를 나는 절대 하고 싶지 않고 이거 3D 직업이야. 시켜도 다시 안 할래라고 일단 에드벌로는 띄워놓고 아이 당대표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을 했기 때문에요. 본인이 출마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출마하면 또 이재명 저거 또 거짓말했어 또 이렇게 그렇지. 되니까 거짓말 프레임에 갇히니까. 그럼 이제 결국에는 뭐예요? 내 친명들한테 시켜서 야 니네들이 이거 분위기 만들어. 그러니까 이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추대설이 다시 나온 겁니다. 연임설이 나온 거예요. 절대 안 나왔을 겁니다. 이걸 안 띄웠으면.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다선 의원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당대표 하고 싶은 사람 줄 섰어요. 줄 섰죠. 근데 지금 이게 연임설이 뜨니까 다 찍소리 못하고 입 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 얼로 몰렸습니까? 원내대표로 몰리는 거예요. 그치. 원내대표로 몰렸는데 원내대표도 야 내 맘대로 할 거야. 딱 하면서 지금 명심 누구야를 딱 티내버리니까 아무도 출마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이 민주국가이고 민주국가의 어떤 최고위직을 선출하는 것은 기본적인 원리 사법부 제외하고는 공정한 경쟁에 의해서 뭘 해야 되는데 나오는 게 한 사람밖에 없어. 그게 민주주의예요, 독재주의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 저는요. 예를 들어서 다들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올 북한 아니야 이게? 다 안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안 나오고 싶으면. 근데 이건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온다가 맞는 거잖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네. 독재가 아니냐고요. 네, 독재죠. 이건 네. 완벽한 독재죠. 그러니까 예. 이재명 일당 체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자, 근데 그러면 사실은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진짜 원했던 건 국회의장도 그냥 한 명만 나와버리는 거예요. 한두 명만. 그렇지. 한두 명만 나오고 추미애가 알아서 포기하는 거예요. 네. 아, 그럼 난 빠질게. 했으면 그림이 좋아요. 근데 결국에는 투표로 가는데 여기에서 명심을 딱 티를 낼 수 없는 게 지금 개딸 부대들이 지금 반대 의견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재명 당대표가 여기에선 누구라고 딱 지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 이거 잘못하다간 지금 자기의 지지자와 부딪히게 생긴 거예요. 그런 부분이 참 속 같았으면 누구 딱 찍고 싶은데 그럼요. 이게 자기 지지층이 근데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사건이냐. 그러면 지금 개딸 부대는 왜 이재명 대표가 반대할 것 같은 추미애를 1위로 계속 끄집어 왜일까요? 개딸 부대들은 지금 이 극성 지지자의 특징은요. 이재명 대표의 팬이 됐던 이유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로 말 그대로 최극의 극성 지지자들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 당 대표들 중에서 이재명 대표에 약간만 반대하면 현수막 걸고 나에게 한 발의 총알이 있다면 이런 현수막까지 쏴버리겠다고. 걸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수박
당도 리스트 해가지고 척결 대상으로 막 했던 애들 아닙니까? 이거는 이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의 미친 듯한 팬이 된 이유는 음흠. 이 양반이 정말 보수들을 괴멸 수준의 발언들을 하고 다녔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지금 이게 보니까 국회의장만, 이 사람들이 봤을 때 국회의장만 제대로 센 사람 한 명 더 붙으면 이거 국민의힘 완전 보수 괴멸시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근데 이거에 딱 100% 싱크로를 일치하는 발언들을 계속 해주는 게 추미애였던 거예요. 추미애 그렇죠. 나는 중립 안 지킬 건데. 중립이 뭐냐? 중립이 뭐야? 아주 그래서 민치할 거다. 네. 민주당이 거의- 통치할 거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거의 뭐 탄핵 시키겠다, 네. 윤석열 대통령 끄집어내리겠다라는 걸 그건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이 사람들 마음에 가장 들었던 겁니다. 자, 이 분위기를 이제 막을 수가 없어요. 추미애를 막 밀어붙이는 분위기를.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합리적이라고 했던 조정식 의원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명심 대열에 막 편승하고 있죠. 명심대열 수준이 아니죠. 지금 이건 개딸에게 들기 위한 거죠. 예, 그러니까 개딸에게 들기 위해서 이거 지금 이제 막 강성 발언을 이제 조정식 의원까지 퍼붓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자. 뭐 이제 뭐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거의 뭐 당 대표 또 원내 대표 또 그리고 또 국회의장까지 거의 삼위일체 이재명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닌 이재명의 민주당 플러스 이재명의 국회까지 돼버리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지금 이제 국회는 22대 국회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재판단에는 정말로 협치를 끌어내지 못하면 일방적인 독주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 정말 자칫해서 이탈자 몇 명만 발생해 버리면 민주당이 못할 짓이 없어진다. 그렇죠. 네, 그 그래서 말은 200석이 넘어서 개헌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다는 그런 취지인 거죠. 개헌 탄핵 다 가능하죠. 예. 8석만입니다. 8석.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이 정말로 이탈자 없이 똘똘 뭉쳐야 되는 시기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예, 그 예. 국회에서 국회의장을 포함해서 중립이나 균형을 기대하는 것 바보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대응책을 철저히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냥 우리가 민주당 이래저래 하고 비난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은 여기서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항상 더한 짓을 했던 사람들이니 여기에 대한 대응과 지금 전투 의지를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이 전략들을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댓글 실시간 채팅 잠깐 소개시켜드리면은 언더우드님 국민의힘은 벙어리들만 뽑았냐 힘 빠집니다. 그런 참 말씀이 있어서 저도 참 송구하고 가슴 아픈데요. 더 힘내겠습니다. 그래서 희망님 자유우파들의 대포들 두 분 응원합니다. 라는 말씀해 주셨고 지금 또 신영미님 같은 경우에는 재명이와 추미애가 적대적 관계가 될 듯 하네요. 라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추를 국회의장으로 안 보내면은 추가 이제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운운하고 했듯이 이재명 대표한테 오히려 이 총을 돌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예측을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제발 국민의힘 당과 우파 국민들 정신 바짝 차리고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라고 신영민님 말씀하셨고요. 또 HD님, 김민수 대변인, 바른 판단, 나라 살릴 정치인 최고 아이고.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정치 이슈를 하다 보니까 벌써 9시 50분을 지나고 있는데 사실 오늘 가장 또 큰 주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돼서 이게 문재인과의 관련성 이 부분도 있었는데 그거 하기 전에 조국 관련해 가지고도 좀 얘기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최강욱 얘기를 또 했습니다만 조국의 친구 최강욱, 최강욱의 친구 조국 관련해 가지고 조국이가 어제 조국이가라고 뭐 부르죠, 뭐. 네. 네, 조국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나는 정치를 계속하겠다라는 막말을 했는데 국민을 쫄로 봅니까? 국민이 여전히 까제 깨구리 붕어로 보입니까? 이 사태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냥 가슴이 아프네. 아시다시피 시간이 끝나가서 뭐 짧게 말씀드리면 길게 해도 돼요. 네. 아니 잭도 뒤에 얘기하고 조국은 예전에 이 얘기가 있었어요. 조국 사태 있었을 때 조국은 과거에 조국과 싸운다라고 해서요. 조국이 했던 조국의 적은 조국. 네.
조국이 했던 과거의 휘황찬란한 말들과 반대되는 행동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비위를 저지르고 불법을 저지르고 내 가족 챙기기에 전념하고 공정과 정의를 깨트렸던 걸 국민들이 조국 사태로 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조국에 대한 비판이 민주당에 대한 비판으로 넘어갔고 결국에는 대선까지 이어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조국은 과거의 조국과 싸운다. 하지만 과거는 잊혀진다. 예, 그러니까 과거를 과연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잊은 것인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는 민주당이 182석을 그 180석 이상을 갖고 간 것보다요. 조국 신당이 저렇게 표를 갖고 간 부분은 정말로 참 납득이 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조국의 강을 벌써 국민들께서 건너준 것인지. 네, 그리고 조국은 지금 실제로 재심 판결에서까지 유죄 확정을 받은 자이고 조국 신당의 이 비례대표 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기도 안 차요. 기도 안 차. 원내대표가 네. 황운하야. 실형 그럼요. 2년 선고 받은 사람이야. 맞습니다. 또 거긴 누구죠? 또 그 대변인 했던 사람 그분은 음주운전에다가 뭐 여기 무면운전만 사범이에요. 그러면 최장-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신장식.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의 대표랍시고 올라와 있는지. 아,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이게 본인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단 것을 면죄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국민들로부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면죄부 국회의원 배지를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특히 조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이게 제대로 알고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법지식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법지식이 있고 내 죄를 내가 알고 있을 거예요. 내 죄를 가장 네 먼저 죄를 네가 아느냐 이거. 예.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제일 있을 잘 알지. 겁니다. 양심이 있을 예. 텐데. 그러면 지금 본인이 봐도 대법원 판결 가서 유죄 확정이 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유죄 확정이 나도 나는 계속 정치를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담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유죄 판결 받으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죠. 5년 동안. 그럼 다음 대선은 못 나가네요. 자, 그럼 차차기 대선 8년 후 정도에 나가겠어요. 그죠? 8년 후 정도에 자기가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정치적 입지를 가졌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내가 가진다라면 이 죄가 혹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내 형이. 그리고 혹 사면도 가능하지 않을까. 누군가가 압박을 받는다면 그리고 내가 차기의 대선 주자로 감옥에 있는다라고 하더라도 내 영향력을 펼칠 수만 있다면 그래도 내가 최소한 명예회복 플러스 완벽한 재기를 노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복합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대법원에서 예컨대 다음 주 월요일 날 대법원 판결이 선고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깜빵 가야 돼요. 맞습니다. 깜빵 가면은 실형 2년을 살아야 되고 실형 2년이 선고되면은 이제 그 자격 정지가 돼요. 그래서 선거권, 피선거권 한마디로 공직에 나올 수 있는 게 5년 동안 안 되는 거예요. 그럼 2년 플러스 5년 하면은 지금 김 대변인 말씀처럼 앞으로 7년은 정치 활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우회를 하려고 하면은 누군가가 사면시켜 줘야 돼. 사면시켜 줘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시켜 줄 수 있을까? 어렵다고 보는 거죠. 어렵죠, 이거는. 그렇죠. 결국 네. 그런 상태 속에서 본인으로서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속 정치하겠다고 하느냐. 저는 이거를 거꾸로 봤을 때 이 얘기는 국민들을 그러니까 그 방향은 두 군데라고 봅니다. 하나는 대법관들을 향해서 나 계속 정치할 거니까 당신들 판결 선고하지 마. 알아서 기어. 알아서 지금 빨리 선고했다가 너 큰일 나. 이런 대법원에 대한 협박성 발언이고 또 하나는 내가 깜빵 간다 하더라도 저 지지하시는 분들 딴 데 가시면 안 돼요. 내가 계속 정치할 거니까. 그런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자기 지지층한테도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요 지금 문재인 전 정권 당시에 이 정말로 법관들의 권위를 실추시켜 놨어요. 이거 재판들 지연시키고 정치적으로 압력 넣으면서요. 여기 대통령하고요, 대법원장하고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아까 말했던 국회의장 이렇게가요 대한민국 3부 요인을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예, 정말로 막강한 대한민국의 3탑인 거예요. 예. 근데 지금 감히 대법원을 이렇게 압박할 수 있다라는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지를 나는 모르겠어요. 정말 어마어마해요. 이게 지금 상권 분립 자체를 이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가 않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자기들 그리고 멋대로 국민들은 쪼리고 까제 깨구리 붕어로 우리들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되고 우리는 용이다 이건 거죠. 맞습니다. 예, 함부로 너네들 내가
국민들이 뽑아줬으니까 사법부 너네가 국민들한테 뽑혔냐? 우리가 대통령 되면은 니들 우리가 임명해 주는 거잖아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식의 어떤 사법부에 대한 사실상의 압박, 정치적 압박을 하는 그 말을 한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본때를 국민들이 또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그 지금 선관위 이 정도면 막 가자는 거 아닙니까? 알고 봤더니만 아빠 찬스 쓰고 있는, 그러니까 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보내면서 부정 채용을 했고, 그 박찬진이라는 사람이 장관급이에요. 중앙선거관리 사무총장. 이 사람이 문재인의 남자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지금 이건 뭐 아주 짧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 선관위가 본인들이 헌법기관임을 주장하면서 여기 독립성을 계속 주장해왔어요. 그래서 외부의 감사나 일체 간섭을 배제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 해왔는데, 헌법 소원까지 제기했어요. 예. 저는 도대체 이 기간을 왜 그냥 놔두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거 비단 이번에 밝혀진 일이 아니에요. 그럼 작년 재작년부터요 계속 선관위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로 내부 감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자기들이 내부 감사에서 몇 건을 끄집어냈어요. 찾아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런 문제점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고 살짝 끄집어낸 거예요. 왜? 아예 안 끄집어내기에는 국민 공론들이 너무 일어나니까 여기에 지금 보니까 채용 비리가 몇 건 있었습니다 정도로 지금 마무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 감사원 감사가 들어왔더니 몇 건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게 줄줄이 폭탄인 거예요. 이건 지금 선관위는 거의 가족회사 수준이더라. 어떤 가족회사? 가족회사가 절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진국들에서는 나라를 가족 회사로 만들었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예. 국가의 혈세로 운영되는 가족회사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근데 국가의 혈세를 봐서 여기에 내 가족들 다 집어넣고 가족회사처럼 경영을 하고 있더라. 정말 썩을 대로 썩었더라.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여기에 권리인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걸 표시하는 게 지금 선거이고 투표인 거예요. 이것을 관리하는 정말 이 중요한 막대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선관위가 이렇게까지 썩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번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팩트인데, 이게 팩트면 뭘 해야 되냐? 조사하고 수사하고 이거야말로 정말 특검 들어가고 정말 이건 엄중 처벌하고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선관위를 해체시키겠다라는 정도의 의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 정도로 썩었기 때문에 관리의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이게 소쿠리 투표, 쓰레기통 투표, 그렇죠. 5만 개 다 나오는 겁니다. 결국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외부의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이렇게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를 썩었고, 내부적인 청탁 이걸 넘어서 어떻게 자기 아들 딸을 자기 회사에 취직시키는 것은 뭐 내 개인 회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가 공무원 시스템에 되지도 않는 것을 마구마구 넣는다는 것이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거를 또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이 뚝심을 발휘해가지고 감사를 관철시켰던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박찬진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재인의 남자, 원래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에 어떤 그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었는데 픽업을 딱 문재인이 했고, 그렇게 하면서 선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뭐 지금 선거 부정, 뭐 제가 봤을 때 뭐 부정이라고까지는 모르겠지만 부실 관리하는 그런 책임이 반드시 이런 사람들은 다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증거 인멸에 대한 부분들도 이번에 많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건 빠르게 압수수색 다 들어가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선거 관리, 그래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하니까요. 그럼 부정선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리 시스템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지난 총선에서도요, 저희 분당을 개표를 하는데 분당을 개표 현장에서 분당 가표도 나온 적이 있고요, 서초구표도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럼 이거 최소한 관리에 큰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지 그렇죠. 맞는 것이죠. 예, 그럼 이게 우리 지역뿐만이겠습니까? 타 지역들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됐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 대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사전 투표를 하지 않았는데 본 투표 갔더니 사전 투표 됐다라고 해서 투표를 못 하게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관리의 문제인 거지. 그럼 이런 관리의 문제들이 어마어마하게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건 지금 직무유기인 거죠. 그렇죠. 네. 제대로 본인들이 외부에 지금 감사를 받지 않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자정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계속 그 나물의 그 밥 나아가지 않고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22대 국회에서의 어떤 입법적 개선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